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마항 형님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저쪽으로 가까운 데서 뽑았는데요. 제 사연은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 진또님 사연이죠. 웨딩드레스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뭐 아무래도 결혼이 결혼. 제일 크게 생각이 나고. 저는 태양의 웨딩드레스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 빅뱅 빅뱅 태양. 예. 죄송. 웨딩드레스 하면은 이제 보통 결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포로 하면은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저는 폐 예식장 같은 데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가봤으니까. 예. 너무 무서워요. 그냥 걸려 있는 것만 봐도. 걸려 있는 것만 봐도. 네. 웨딩드레스는 흰색이 보통이잖아요. 네. 그 흰색이 뜻하는 게 순결, 순수 이런 걸 뜻한대요. 저흰 불사.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거먹게 막 얼룩이 있다거나 피가 묻어 있다거나 그럼 확 공포스럽긴 한 것 같아요. 맞죠. 저희는 이제 고스트 헌터다 보니까 이제 폐 예식장도 가보고 해서 거기만의 느낌은 아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 느낌을 몰라요. 공포의 웨딩드레스는 뭘까? 근데 현실 공포는 있죠. 다들 아시죠? 드라마나 보면 이제 따라라 난 사랑을 찾아갈 거야 하면서 떠나는 그게 현실 공포죠.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웨딩드레스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왜냐면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오늘 읽어드리는 거여서.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대여 아닙니까? 대여를 네. 아무래도 렌트를 하죠. 네. 왜냐면 한 번 입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대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닐까? 대여 또는 중고. 저도 갑자기 마항 형님 말씀 딱 듣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중고 쪽. 내가 얘기해서 얹은 거 아닙니까? 얹었죠, 딱 봐도. 원래 이렇게 얹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 씨가 공포를 할 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웨딩드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와 드레스 피팅을 하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 신청해 봅니다. 제 친구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 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훗날 디자이너가 돼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뭐든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눈여겨본 교수님이 졸업 작품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서 거의 밤을 새우던 제 친구를 조용히 찾아오셨대요. 한 웨딩숍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아보지 않겠냐고 원하면 추천서를 써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이 말씀해준 웨딩숍은 서울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대 의상과 드레스에 관심이 많던 제 친구는 오히려 이거 엄청난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웨딩숍으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여느 직장이 다 그렇겠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근무 환경이 너무 달라 힘들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친구였는데 고객 상담부터 영업, 매장 관리 등 디자인과 무관한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도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커플이 상담을 왔는데 사이가 너무 좋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대요. 일하면서 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그토록 부럽고 오래 기억에 남는 커플이 없었다고 하네요. 예비 신부는 그 당시 유행하던 공주님 드레스풍이 아닌 단아한 A라인 형식의 드레스를 원했다고 해요. 신부의 목이 곱고 길어 어떤 드레스를 피팅해도 다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뻤대요. 희한할 정도로 이 커플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꼭 원하는 드레스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요. 그렇게 친구가 열심히 고른 드레스는 다행히 신랑 신부 모두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도 설레는 마음으로 피팅을 돕는데 신부가 친구에게 너무 예쁜 드레스라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계속 하더래요. 드레스 피팅이 길어지며 그렇게 신부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사람이 어찌나 긍정적인지 대화하는 내내 친구도 힐링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지만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예비 신랑 신부는 오랫동안 서로를 짝사랑해왔대요.
서로 혼자만 좋아하는 줄 알고 지내온 시간이 무려 5년이 넘었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오빠랑 곧 결혼한다니. 정말 꿈 아니죠? 네, 꿈 아니세요. 너무 예쁘세요. 뒤에 핀 하나 더 꽂을게요. 잠시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근데 이 드레스 정말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다른 데는 A라인 드레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숍이 다른 곳보다 종류도 많고 디자인이랑 제작도 직접 해요. 피팅하는 내내 곧 열릴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대요. 피팅룸 커튼을 걷는 순간 신랑과 신부 모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며 이 커플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예비 부부의 피팅이 끝난 후 제 친구는 드레스를 맡아 수정과 보완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부가 고른 드레스는 허리 라인부터 드레스 밑단 끝까지 비즈로 꽃무늬가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비즈가 떨어져 나간 곳이 많아 밤새 비즈를 달며 정성스럽게 드레스 수선을 맞춰 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비 신부들은 결혼식 당일 전까지 여러 번 피팅을 더 하거든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살이 빠져 드레스가 헐거워지기도 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날짜를 잡으려 해도 그 예비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더래요. 결혼 준비가 바빠도 웨딩 드레스만큼은 모든 신부가 엄청 신경 쓰는데 말이죠. 걸어놓은 드레스를 볼 때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엄청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 일 아니길 바랬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까지 그 예비 부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친구가 일하던 곳은 그 당시에도 드레스 가격이 꽤 높았거든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웨딩숍은 손해본 것이 전혀 없어 금방 이 예비 부부의 일은 잊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 친구는 꽤 오랫동안 찜찜한 기분이 들어 문득 떠오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는 늦게까지 숍에 남아 드레스 수선과 패턴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너무 졸렸는지 친구에게 피팅룸 소파에 조금만 자다 오겠다고 했대요. 휴게실에 있는 소파보다 넓고 푹신하여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자주 누워 쉬곤 했대요. 그렇게 친구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콧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까운 곳에서 들리듯 아닌 듯 이상하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희경 씨, 다 쉬었어요? 친구는 직장 동료가 벌써 다 쉬고 돌아왔나 싶어 문 쪽을 향해 소리쳐 물어봤대요. 그러자 뚝 콧노래가 멈췄다고 합니다. 친구는 밤에 무섭게 뭔 콧노래를 저렇게 스산하게 불러 투덜거리며 다시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콧노래가 또 들리더랍니다. 아니 다 잤으면 빨리 들어와서 일이나 끝마치지 왜 자꾸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친구는 슬슬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나더래요. 안 그래도 일이 밀렸는데 너무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는 손에 들고 있던 일감을 놓고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실 문을 열고 밖에 둘러봤지만 동료가 안 보이더래요. 어딜 또 간 거야? 짜증을 내며 친구는 피팅룸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해요. 웨딩숍 메인 조명은 다 껐지만 친구네 웨딩숍은 간접 조명이 많은 인테리어라 어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간접 조명은 늘 끄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 멀리 피팅룸 소파에서 동료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방금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행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희경 씨. 제 친구가 동료를 부르자 그 소리에 더 놀랐는지 벌쩍 뛰며 비명을 지르더래요. 제 친구도 덩달아 놀라 피팅룸을 빠르게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강도라도 들어온 건가 해서요. 그런데 쇼바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와 동료만 피팅룸 전신 거울에 비치고 있었죠. 아니, 희경 씨 왜 그래요? 아까까지만 해도 콧노래 부르면서 신났더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의 말에 동료가 점점 더 새하얗게 질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친구가 재빨리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는데 동료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저 콧노래 부른 적 없어요. 그거 저 아니에요. 흐느끼며 하는 말이 자신은 콧노래를 부른 적이 없대요.
분명 이 숍에 남아 있는 사람은 자신과 동료 단 둘뿐인데 그럼 대체 누가 불렀다는 건지 친구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기에서 어떤 여자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네? 아, 몰라요. 분명히 봤어요. 어떤 여자가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흥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봤다고요. 동료의 말에 친구가 일어나 드레스룸안까지 모두 둘러보고 나왔지만 그 사람 그림자도 못 봤다고 해요. 하지만 동료가 하도 겁에 질려 있어 그날을 정리도 채 하지 못하고 짐만 챙겨 들고 나왔대요. 그래도 며칠간 출근 잘하던 직장 동료가 결국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었고 그로 인해 친구의 업무가 더 늘었어요. 너무 피곤해 야근하기 싫었지만 당장 내일이 피팅 날이라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일을 하던 날이었대요. 잠은 자꾸 쏟아지지, 할 일이 많지, 손은 모자라지, 혼자서 수설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고 해요. 피곤하니 우울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만 자다 일해야겠다 싶어 피팅룸으로 향했대요. 잠이 모자라니 이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직장 동료가 왜 말도 없이 일을 그만뒀는지 그 이유도 까먹었을 정도였죠.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날 들었던 콧노래가. 그리고 제 친구 옆 시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대요. 드레스 자락으로 보이는 것이 나풀나풀 사락사락. 친구는 무서워 차마 고개를 돌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이건 꿈이다. 나는 지금 가해에 눌린 거다. 생각하며 두 눈을 꼭 감았대요. 그래서인지 그 콧노래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콧노래가 뚝 그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드레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행복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친구는 순간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와 말투인 것 같다는 생각에 번뜩 눈을 뜨고 피팅룸 거울 쪽을 바라보았대요. 그리고 너무 놀라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기절을 했더래요.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제 손으로 수선해 두었던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런데 비즈가 반짝이던 순백의 웨딩 드레스가 아닌 곳곳에 검붉게 물든 빨간 웨딩 드레스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피로 물든 드레스였다고 합니다. 신부의 목에서부터 흐른 핏물이 드레스 끝자락까지 물들이고 있었대요. 친구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 예비 부부가 남기고 간 연락처로 수소문의 가까스로 신부의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부의 어머님은 대성통곡을 하셨다더라고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나 봐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쩌나. 알고 보니 둘이 함께 지방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더군요. 12종 충돌사고로 뉴스에도 나왔던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하필 앞 트럭에 실렸던 철근이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뚫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고 예비 신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었지만 결국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곧 신랑을 따라 떠났다고 합니다. 철근이 신부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며 과다출혈을 일으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저승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친구는 아직도 결혼식을 꿈꾸며 행복해하던 신부의 콧노래가 잊혀지질 않는다 해요. 겨우 한마음이 되었던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영영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결혼을 앞두고 이 연인의 사연을 생각하니 그저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 듣는데 저도 좀 약간 뭐랄까 먹먹하면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통사고 당시 기억을 잃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어르신들을 인사드리러 간다 했잖아요. 인사라는 건 자기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가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염원은 웨딩드레스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안타깝다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려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만약에 본인이 이 사연 속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감정적인 것도 힘들겠지만 계속 그 상황도 생각도 날 것 같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친구의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왕 형님이었으면 이 친구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수 해주던 드레스를 너무 좋아해서 죽어서까지도 와서 그걸 입어보고 싶어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오시는 제가 맞는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생 이후에라도 좋아할 수 있을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 친구였더라면 정말 무섭겠죠. 근데 그 피팅룸에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드레스를 돈을 모아서 해줬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도? 어머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로나 뭐 이런 좋은 뜻도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좋은 뜻도 있겠지만 내가 일하는 공간에 이 여자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물건을. 드레스를 원했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이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그 드레스를 제작해서 비싼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싼 원단으로 해서 좀 느낌만 살려가지고 어머님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어딨어 내놔! 막 이러면. 막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돌변하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것만 생각하는 좀 되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무지성?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무지성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염원과 원한이죠. 원한. 원은 아니고 한. 원이 아니라 한. 이 생각하는 염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케이스가 제가 실제 폐교회를 한번 갔어요. 예. 폐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여자 드레스를 입은, 그러니까 한복같이 드레스를 해가지고 리미티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자와 군복을 입고 있던 남자를 봤어요. 근데 이 둘이 사랑을 한대. 그리고 제가 무속적으로 헌팅을 하니까 둘이 결혼한 사이예요. 뭐지? 근데 자기들은 여기 있고 싶대요. 자기들의 추억의 공간이래요. 알고 봤더니 제가 헌팅하고 있는데 거기가 강화도 위쪽에 있는 폐교예요. 유명한데. 근데 거기 주민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실제로 옛날에 군인과 한 여성이 결혼을 거기서 했대요. 결혼을 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 길에 그 근처에서 바로 교통사고로 직사를 했대요. 두 분 다.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죽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죽기 직전에 가장 행복했던 그 장소에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영혼 결혼식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레스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죽어서도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제보 내용을 보면요 이미 못 만났어요. 왜냐면 여자는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드레스를 이제 입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 둘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은 충분히 해줄 수 있죠. 충분히. 좀 이제 달래주는 건가요? 달래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둘의 한은 원한이 아니라 한이잖아요. 교통사고는 뭐 어쩔 수 없는 사고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들의 한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은 합을 맞춘다가 아니라 이 둘이 이미 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계속 드레스를 향해 가 있고 남자는 어딘가 떠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이제 정말 결혼식을 해요. 영혼 결혼식이란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제보 내용이 이제 영혼 결혼식은 첫날 밤도 못 지냈잖아요. 진짜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양측의 친가 외가 쪽에서 오시고 그리고 인사를 시키고 넉들을 불러서 뭐 턱시도 웨딩 드레스를 입히고 첫날 밤을 보내게 해주죠. 그리고 하늘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충분히 영혼 결혼식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오히려 행복할 거예요. 죽어서 다시 만나고 이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네요. 사연이. 무섭기도 하고. 예비 남편 연가는 어디서 떠들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쵸. 이제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보통 해요.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